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 아침 9시 4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좀 약하게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는 강하게 마감을 했네요.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방 제한, 하방 제한입니다. 증시는요. 상방에 제한되는 이유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잭슨 홀 미팅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위쪽으로 더 못 올라가고 있다. 예. 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고 싶지만 위가 제한됐으니까 아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래로도 못 가고 있다. 왜 아래로 못 가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낙폭과대라는 그런 기술적인 점, 그런 투기적인 점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지금 당장 못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어제 약하게 마감을 했으니까 위쪽에 일단 저항을 좀 확인을 한 거고요. 유럽 증시는 비교적 좀 강하게 마감을 했으니까 아래쪽에 지지력을 살짝 확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유럽 증시도 좀 이따 그림을 자세히 볼 건데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서 저항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다들 어젯밤에 저항을 좀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드렸던 이야기 똑같죠. 세계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아직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반등의 종류에 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용어에 좀 혼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일단 그 반등의 종류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 반등이 나오고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나스닥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고 단기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끝내갖고 중기 하락 추세로 연결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니까 반등이라고 하는 거 맞죠? 반등이 맞긴 맞는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반등이 맞긴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반등이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가 반등의 종류에 관련된 거. 반등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연 반등. 지금 세계 증시가 하고 있는 게 자연 반등입니다. 증시가 막 빠지고 있잖아요. 증시가 빠지고 있을 땐 강력한 매도세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증시는 변동성을 확대시키죠. 그 이야기는 급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쭉쭉쭉쭉 갈수록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매도세가 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조금 반등이 올라옵니다. 중요한 그 의미 있는 저항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조금 반등이 올라옵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면서. 이게 자연 반등이에요. 이게 자연 반등.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계 증시의 모습입니다. 자연 반등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연 반등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 반등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의 연장이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매수세가 나와가지고 반등한 게 아니고 단지 매도세가 좀 힘에 지쳐가지고 나오는 자연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반등 조금 올라와 봐야 이건 또 빠지겠지 라고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1번 자연 반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 더 있죠. 2번. 이제 그럼 진짜 의미 있는 반등, 좀 탄력적인 반등. 탄력적인 반등은 어떻게 일어나는 반등이냐? 쭉쭉쭉쭉 빠져요. 매도세 때문에 쭉쭉쭉쭉 빠지는데 이 매도세가 사라짐과 동시에 매수세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해서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진짜 의미 있게 오르는 겁니다. 넘어서면 안 되는 하락 추세라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저항을 돌파한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좀 탄력적인 의미 있는 반등,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는 반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반등이 조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파동의 관점에서 어떤 파동으로 카운트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하락을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어떤 하락을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마련인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면 이런 파동상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게 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근데 자연 반등은 어떤가요? 자연 반등은 이걸 이렇게 N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쭉 빠지는 겁니다. 그냥 자연 반등은요. 이런 차이를 좀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반등이라는 표현 제가 하고 있는데 조금 좀 그걸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자연 반등에 불과하다.
물론 반등이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어떤 종류냐? 자연 반등이다. 의미 없는 반등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의미 없는 자연 반등에서 의미 있는 탄력적인 반등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의미 없는 그냥 자연 반등에 불과한 거다. 파동을 그리기도 어려운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상황에서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자연 반등 하다가 그냥 여기서 또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 정말 급하게 시장이 많이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렸고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 어젯밤 이제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젯밤 증시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젯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더 있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악재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증시가 상방을 제안했는데 미국 증시가 일단은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나와서 미국 경제가 재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추가 금융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전에는 경제가 좋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은 금융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게 악재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재밌는 사실 확인을 했고요. 이런 게 뭐 직접적으로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진 못해도 좀 간접적으로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쳐줄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젯밤에는 다행히 뭐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젯밤에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그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날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아래 꼬리가 조금 달렸단 말이죠.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 영향을 좀 받아서 금리가 아래 꼬리를 좀 달았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아래 꼬리를 달았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악재죠, 그죠? 증시에는 일단 악재입니다. 요거 영향을 좀 받았겠다 싶고요. 그리고 S&P에서 신용평가사죠. S&P에서 미국 은행 5곳을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은행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어떤 은행이 신용등급 강등됐는지는 여기 뭐 나와 있네요. 뭐 어소시에이트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이런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하향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재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상방을 제한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그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은행주들, 특히 지역은행들은 급락을 했고요. 대형은행들도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S&P가 특별히 더 약했고요. 나스닥은 다행히 이제 애플하고 뭐 테슬라 이런 게 강했으니까 뭐 일단 하락 마감하진 않았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요한 저항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하락 마감을 했죠. 실적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상승을 제한했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승이 제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엔비디아 실적을 재료로 해서 얼마든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재료로 해서 얼마든지 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시장이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국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뭐 막 앞을 막 예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신호가 등장하면 신호가 나왔구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구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하락 마감했고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유럽 증시 중에 독일만 볼 건데, 독일은 뭐 보시다시피 올랐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했던 저항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데 이 저항을 확인했죠. 그리고 이 전일 고점도 사실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상승 제한이다, 아직까진 자연 반등에 불과하다 싶습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탄력적인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일단 위쪽에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는 좀 더러워진 겁니다. 그죠? 올라야 될 자리였는데 좀 매수세를 확인해 줘야 될 자리였는데 매수세가 아니고 매도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진 겁니다. 어제 코스피처럼, 그죠? 어제 코스피가
위쪽에 저항을 확인했잖아요. 박스권 상단에서,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 말씀드렸는데 딱 그 그림입니다. 그냥 분위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어렵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얘도 S&P도 상방을 제한했으니까 분위기 안 좋다, 그냥 아직까지 자연 반등 중이구나, 일단 미국 증시는 갈 데를 놓쳤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가 조금 더 많이 빠졌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둘 다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죠. 지난주에 살짝 붕괴시켰다가 다시 지금 되돌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어떤 뭐 상승장의 영역에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 위쪽에 일단 올라는 와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저점은 낮췄으니까 일단 상승장은 끝나긴 끝난 거죠. 지난번 붕괴시켰던 그 위에 있으니까 일단 여전히 매수세는 좀 아직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강세장이란 얘기를 좀 드려서 그런데 참 기사가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빠지면 매수한다, 증시 대기자금 폭증이란 요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만 봐도 아직까지 강세장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입추가 지났는데도 지금 덥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증시 대기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MMF에도 뭐 그 돈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요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대충 살펴봤고, 애플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일단 딱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이제 상방이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더 오르면 좀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요런 모습이다.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어젯밤에 아마 살짝 고점을 갱신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고점 갱신하는 건 일단 큰 의미는 없고, 중요한 저항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중요한 저항에 도전하는 모습인데, 일단 저항도 한번 확인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더 슈팅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엔비디아 덕분에 엔비디아 덕분에 이 반도체 지수는 일단 고점을 살짝 높이긴 했는데요. 얘도 일단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얘도 일단 어젯밤에 저항을 확인한 거죠. 고점은 높였으니까 뭐 좀 좋은 모습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 정도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들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냥 뭐 조용한 이런 모습입니다. 달러는 어젯밤에 뭐 조금 강세가 나와가지고 조금 강세가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직전 고점, 여기 그 매물 소화하고 지금 그 직전 고점 돌파 한착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 중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상승한 걸로 봐서는 얘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사실상 매물 소화는 거의 다 끝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렸고, 전고점, 그죠? 여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이긴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중요한 거는 그 위쪽에 있는 이 박스권, 지금 당장 보면 요만한 박스권인데, 박스권 위쪽에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돌파 한착해야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 답답한 모습인데 상승의 가능성은 좀 보여준 겁니다. 요까지 보면은 딱 된 것 같네요. 지금 뭐 특별히 뭐 점검하고 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 다들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어서요.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또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뭐 이런 움직임 보이는 게 그다지 큰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이후에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의 상승세, 달러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증시는 자연 반등 중입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약세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금리의 상승세, 달러의 상승세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지난주에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둔화가 되었을 뿐이지, 일단 지난주 흐름 그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코스피가 일단 하락 제한, 그죠? 하락 제한, 상방 제한.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으니까,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인해서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일단 하락 출발하긴 했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 제한, 그죠? 참 코스닥에서 참 이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코스피는 뭐 박스권이니까 별로 할 이야기 없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니까 이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 몇 달간의 흐름인데 가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들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선들이 중요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땐 요 정도 이 정도 추세선이 하나 좀 보이긴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은 건 아닌데요. 정확한 라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어 보세요. 직접 저점과 저점 잘 연결하셔서 한번 그어 보세요. 하여튼 근데 이 대략적으로 그어 봤을 때 여기 어딘가에 이런 추세선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할 때 좀 잘 봐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이런 추세선에도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저의 경험상 그래요. 저의 경험상 통상적으로 이런 라인에 3번 정도 터치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라인의 생명은 끝난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라인이 있다. 이렇게 하면 2번 터치한 거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2번 터치한 거지 않습니까? 1번, 2번 터치했죠. 정말 얘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은 다음번엔 이 라인을 터치하면 안 돼요. 다음번에 3번째는 여기 터치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번째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갖고 가는 게 앞으로 더 오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여기 3번째 터치했거든요. 코스닥은요. 이걸 이제 3번째 터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3번째 터치하면은 이거는 좀 힘이 빠졌다. 이 라인을 3번이나 터치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 힘이 빠졌다. 그래서 이 라인이 붕괴되고, 이 라인이 붕괴될 가능성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은 그래요. 고점도 그래요. 고점도 계속해서 이거를 1번 저항, 2번 저항은 괜찮은데 다음번에 이걸 높여야지. 여기에 3번째로 저항을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운 좋으면 박스권, 재수 없으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나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을 좀 너무 많이 확인을 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을 좀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얼마 안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더니 추세선이 붕괴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라인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눌림시 매수를 아직까지 할 수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추세선을 3번이나 터치하는 이런 경우는 일단은 좀 반등시 매수를 좀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올라갔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지 이 라인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다시 재차 터치하거나 살짝 붕괴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단 좀 굉장히 불안한 신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고점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보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 고점을 그을 수도 있는데, 고점도 눈에 띄게 낮아졌잖아요. 지금 싼 고점 만들고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코스닥은요. 물론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그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고점은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직 아닌데,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란 말입니다. 근데 상승 추세라고 무조건 정석이다 이러면서 눌림시 매수를 계속 들이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요 이야기를 좀 안 드렸더라고요, 어젯밤에. 요거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 환율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저항이 좀 많이 누적돼 있다. 오늘 올라봐야 이렇게 갭하락, 오늘 갭상승 출발해봐야 이렇게 일단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무거움을 지금 오랫동안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은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이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잭슨 홀 미팅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조정 나왔네, 또 올라간다, 이런 그림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통상적으로 가격 조정을 보는 게 맞긴 맞는데,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 낮은 확률로 여기서 추가적인 오버슈팅, 급등을 더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환율은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이 위쪽에 저항이 없단 말이죠. 이 1420원쯤부터 해가지고 한 1360원,
20원에서 60원이니까 거의 한 80원 가까이 이쪽 구간은요 매물대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만 돌파한 척 하면은 위쪽에 저항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쑥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다시 1400원대를 볼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은 높은 확률로 저항이 누적됐으니까,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확률이 높은 이야기는 일단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합리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